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8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임월 정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은 일간 정화가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양화인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음화인 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어저께 병화가 양화였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 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등촉지화.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닥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내지는 촛불이라든가 전기불 같은 경우에도 등촉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불은 뭐예요? 하늘에 떠 있어서 자연적으로 세상의 빛과 열을 이렇게 내뿜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 촛불은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또 일부러 전기를 만들어야지만 정화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하고는 좀 달라서 인위적인 이런 불, 즉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그런 불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냐? 뗄감이 필요한 거죠. 시물로 뗄감. 그래서 사시사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이 필요해요. 목,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인성인데, 인성인 목은 뭐예요? 목은 뭘 생해요? 생한다. 화를. 그래서 목생화하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목이 있어 줘야 된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정화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냐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에요. 5월.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예요? 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병화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가장 뭐가 왕하냐면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선생님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정화도 마찬가지로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한데 굳이 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어저께 봤던 병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자연적인 불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인성이라고, 일간 병화가 왕할 때는 굳이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 그 자체가 매우 쇠갈, 약한 그런 화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꽃은 한번 라이터 불 탁 튀기게 되면은 불꽃이 일어나서 순간 사라지게 되잖아요. 가스가 있으면은 가스가 불꽃에 닿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불꽃이 유지가 되지만은, 가스가 없게 되면은 불꽃만 일어나는 것이지 불이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5월이라든가 4월 같이 화일간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한 점 정도의 목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필요하다. 그리고 염상격이라고 하는 그런 격도 있는데, 염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전체가 화국을 형성해 가지고 전체가 불이 되었을 때를 염상격으로 말하는 것인데, 염상격이 되었을 때도 목은 한 점 정도 내지는 2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지지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 지지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똑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간목이나 인목 내지는 을목이나 묘목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목, 묘목은 잘 마른 장작과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을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 이런 나무는 뭐예요? 물에 젖은 습목과 같은 그런 나무 내지는 아직 자라서 물을 머금고 있는 쑥 같은 개념 있죠? 그런 곳에 해당이 되어서, 말라있는 쑥이라든가 마른 갈대 같은 경우는 잘 타지만은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을목이라든가 물을 머금고 있는 묘목은 불을 피우기가 매우 어렵죠. 젖은 나무 가지고, 젖은 풀로 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하면 오히려 불을
꺼트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좋아하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간목 내지는 기지로 임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을목이라든가 묘목을 가지고 정화를 살려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거를 갖다가 고초인등이라고 그래요.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잡초 내지는 갈대 같은 것을 바싹 말리게 되면 잘 타죠. 볕단 같은 것도 바싹 마른 볕단은 잘 탑니다. 그래서 다른 데 어떤 데 이렇게 음식점 가게 되면 볏짚 삼겹살이라고 하죠. 볏짚, 이거 맛있는데 볏짚 삼겹살이라고 해서 볏짚을 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불향도 나고 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단 이때 볏짚은 뭐예요? 젖은 볏짚이 아니고 바싹 마른 볏짚으로 불을 붙여야지만 삼겹살을 구울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볏짚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벼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묘목, 을목과 같이 자라나는 모종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래 땅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묘종을 뽑아가지고 불을 살리면 잘 안 살게 되는데, 그거를 베어가지고 바싹 말리게 되면 이렇게 볏짚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고초인등격에 해당이 되는데, 고초인등격이 격이 좋으냐? 그렇지 않고요. 이왕이면 간목이라든가 임목이 있는 게 낫겠지. 굳이 갈대 뜯어다가 말려가지고 불 피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러한 특수한 격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지, 고초인등격 좋은 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제가 가끔 사주 상담할 때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을 쓰거나 백수성가라고 하는 말을 쓰거나 내지는 또 자력성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자수성가는 여러분 다 알죠? 자수성가를 다른 말로 백수성가 내지는 자력성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가끔 제가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국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런 집안을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좋은 뜻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력성과 자수성가는 뭐예요? 고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고생한다라는 뜻. 자, 간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것이 있으면 그냥 잘 마른 장족이 있으면 바로 그냥 불 피우면 되는 것인데, 고초인등격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젖은 풀을 갖다가 뜯어다가 말려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이 을목 볏짚은 뭐예요? 열기는 순간 뜨거운 열기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열기가 오래 가요? 금방 꺼져요? 금방 꺼지잖아요. 그죠? 뭐로 굳이 고초인등을 하냐고요. 수고롭게. 그죠? 좋은 것은 간목, 임목을 쓰는 것이지만 부득이 이것이 없었을 때 을목, 묘목을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고초인등 말려 썼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가끔인데, 선생님 간목도 있고요, 을목도 있으면 이것도 고초인등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한데,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간목이 있으면 간목을 쓰지 뭐하러 풀 뜯어다가 불을 피우냐고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죠. 이 경우에는 핵심은 간목이 있는 것이지 을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금이 와서 을목을 제한다 하더라도 정화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쓰는 것이지 을목은 용도가 없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금이 파급된다거나 할 때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화가 바라는 것은 얘가 아니고 얘였던 얘기죠. 만약에 얘가 없었을 때는 눈을 어디로 줘요? 여기로 줘야죠. 나를 낳아준 엄마가 없다라고 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계모라도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간목, 을목 있으면 어떤 걸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좀 간목 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정화가 야왕하더라도 목은 한두 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격국은 뭐예요? 걸록격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간 자체.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라고 했는데, 정화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사주는 옛날 같은 경우 신약한 사주보다는 저는 좀 신왕한 이런 사주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왕한 사주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화가 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화 일간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목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간 왕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가 여름이고 화항절이기 때문에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보게 되면 이 임수로서는 오화의 열기를 좀 적절하게 자중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제가 어저께도 언뜻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화가 아무리 뭐 등촉지와이고 전기불 이런 것 내지는 하늘에 떠 있을 때는 달과 같거든요. 그래서 정화도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뭘 할 수 있다? 수보양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화가 임수로서 수보양광하고 임수로서 조우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임수가 이렇게 일간 옆에 붙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수가 여기 있어도 정임이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임수가 여기 아니라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또 정임이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탐합이라고 그래요. 탐한다, 뭘 탐하냐? 합을 탐한다라고 해서 이걸 탐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임수의 용도도 떨어지게 되고 일간 정화의 정신은 좀 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를 쓸 때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해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탐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 일간이 정화할 때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건 당연한 이치로서 당연히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은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로 필요하죠. 임수만 있게 되면 금방 물이 말라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금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여기에 뿌리를 두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은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 임수가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대해수, 큰 강호수를 얻은 것과 같기 때문에 조우하는 공력 내지는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공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관의 용도가 생기는 거고요. 재성의 용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재물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되니까 재관이 나한테 다 용도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자, 남자 같은 경우 처덕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명예도 있을 수가 있으며 여명의 경우에도 제복이 있을 수가 있겠고, 남편독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명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수로서 조우하게 되겠고요. 금으로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용도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음화인 정화가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걸록 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는 목 한 점 정도 더 있어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별개로 하고요. 반드시 수가 있어서 조우하게 되고 수가 있어서 수보양강해주면 좋다. 그것은 어떤 것이 한다? 임수로서 하는 것이지 개수로서 하지 않다. 개수가 투출되게 되면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정화 옆에 있게 되면 첩신되어 있게 되면 이거는 뭐 등촉 화이기 때문에 임수는 상관이 없겠지만 개수를 보게 되면 비가 내려서 불을 끄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자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천간으로 특히나 월간이나 시간의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 월 일주를 먼저 한번 볼까요? 정해일주죠. 제 일주가 정해일주입니다. 자, 정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일지 자체에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간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해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 불용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과 임수만 이렇게 치용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지 자체에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일주는 일지 자체에 정관이라고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해일주는 앉은 자리에서 관인상생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겠죠. 일주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보면 정해일주 특징이 뭐냐면 바르고 꼿꼿하고 인자하고
약간은 좀 교과서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원령을 놓고 보면 알겠죠. 자, 원령의 화왕절에 일간 자체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일지 자체의 해수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정화를 수보영강하게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로, 그 다음에 5월의 열기를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지 해수의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물론 이제 사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되는 경우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 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연을 보게 되면 경자 연에 해당이 되는데, 경금 투출되어 있는 거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자년의 5월은 뭐가 문제냐면,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자수하고 오화하고 이렇게 좌우상충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수도 용도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원령하고 이렇게 충하게 되면 원령도 원령도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수도 좀 약화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정화가 원래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되는데,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은 5화에 밖에 뿌리를 둘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뿌리가 좌우상충으로 인해서 깨져 있는 상태이고, 해수를 봤을 때 이 해수는 임수의 뿌리는 되죠. 임수는 해에도 뿌리를 두고 자에도 뿌리를 두지만은 달이 하나, 즉 자순 하나 좀 고장났다 하더라도 해에는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죠. 또 한 가지, 자, 임수를 쓸 때는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서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모양새가 결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오화 정화의 뿌리까지 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주가 좀 탁해진다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생시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 내지는 신해시를 보도록 하죠. 먼저 경자시를 볼까요?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원래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맞지만, 자, 좌우상충에서 우화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화의 뿌리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지의 해수, 시지에 다시 자수가 있는 상태에서 경금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비록 화가 왕한 5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일간 자체가 약해져 있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운은 어떻게 돼요? 목화운으로 가가지고 일간을 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신해시도 마찬가지예요. 경자시나 신해시를 선생님,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하겠지만은, 해중에 있는 간목은 뭐예요? 물 속에 잠겨져 있는, 물에 빠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밖에 없겠고, 역시나 똑같이 오화에 정화가 뿌리를 두는데 좌우상충에서 뿌리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시지에서도 신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 다 어떻게 돼? 금수가 왕한 사주국세이기 때문에 경자라든가 신해라든가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좌우상충돼서 정화의 뿌리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간목이 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간목은 진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화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가 되면 시지에서 다시 사화 보는 거 나쁘지 않지만, 이것도 안 좋은 게 뭐냐면 자오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해충, 이것도 어저께 예시에서 들은 것처럼 사지 뭐가 돼요? 전충이라고 했죠. 네 지지가 모두 충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은 생시가 아닌 거고요. 이민시도 마찬가지로 임목을 봤지만 청가 시간에 임수 투출한 것 별코 좋지 않은 생시. 제가 봤을 땐 갑진시 아니면 병호시 정도가 좋겠고요. 정미시 밑도 보고 정화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화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무신기요시 또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해주고 다시 금수가만 많아지는 그런 생시이기 때문에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보게 되면 을사시 좋을 것 같지만 사회상 중으로 안 좋고요. 병호시 같은 경우가 그나마
괜찮은 시, 그 다음에 갑진시가 그나마 한번 봐볼 만한 정도의 생시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또 이렇게 좋다라고 볼 수 없어요. 특히 뭐 이민시라든가 계묘시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개수투출, 임수투출 하게 되면 정화가 두 관성을 놓고 또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어떻게 된다? 혼탁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져요. 그래서 결코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죠? 그렇게 좋은 생시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보지 않은 생시들 내지는 좀 난해한 생시들 한번 더 비교 분석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